아이작 뉴턴, 세상을 바꾼 위대한 과학자. 17세기 영국 한 과학자가 세상을 뒤흔드는 발견을 쏟아내며 과학혁명의 불씨를 지폈다. 그의 이름은 아이작 뉴턴이다. 만유인력 법칙, 운동 법칙, 미적분학 등 그의 업적은 현대 과학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뉴턴은 과학자로서의 업적뿐만 아니라 연금술, 신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던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물이었다. 여기서는 뉴턴의 삶과 업적을 조명하며 그의 천재성과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과학사의 길이 남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고독한 천재의 탄생, 불우한 어린 시절과 끊임없는 학문적 열정. 1643년 영국의 작은 마을 울주소프에서 태어난 뉴턴은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재혼하면서 뉴턴을 외할머니에게 맡겼다. 하지만 뉴턴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며 지적 호기심을 키워나갔다. 1661년 뉴턴은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하여 수학, 물리학,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했다. 그는 뛰어난 학업 능력을 인정받아 졸업 후 모교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연구에 매진했다.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다. 우주의 비밀을 밝히다. 뉴턴은 1665년 흑사병으로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문을 닫자 고향으로 돌아와 2년간 연구에 몰두했다. 이 시기에 그는 만유인력 법칙을 비롯한 혁명적인 발견들을 이루어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한다. 그는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힘과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힘이 같은 원리로 작용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수학적으로 증명하여 만유인력 법칙을 확립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우주를 지배하는 근본적인 힘을 밝혀낸 획기적인 발견으로 천문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그의 운동 법칙은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기본 원리를 제시하여 현대 물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뉴턴, 미적분학이 세계를 열다. 라이프니츠와의 치열한 경쟁. 뉴턴은 미적분학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독일의 수학자 라이프니츠와 독립적으로 미적분 개념을 발견했다. 하지만 뉴턴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보관했으며 라이프니츠가 먼저 미적분학을 발표하자 두 사람은 미적분학이 최초 발견자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이 논쟁은 결국 라이프니츠의 승리로 끝났지만 뉴턴의 미적분학 연구는 현대 수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뉴턴, 빛의 비밀을 파헤치다. 프리즘 실험과 광학 연구. 뉴턴은 빛에 대한 연구에도 몰두했다. 그는 프리즘을 이용하여 햇빛을 분해하고 빛이 여러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또한 그는 빛의 반사와 굴절 법칙을 발견하고 반사망원경을 발명하여 천체 관측 기술을 발전시켰다. 뉴턴의 광학 연구는 현대 물리학의 중요한 분야인 광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아이작 뉴턴은 만유인력 법칙, 운동 법칙, 미적분학, 광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명적인 발견을 이루어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다. 그의 업적은 현대 과학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뉴턴은 과학자로서의 업적뿐만 아니라 연금술, 신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던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물이었다. 그의 삶과 업적을 통해 우리는 과학의 발전 과정과 인간 지성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패스트의 은혜. 아이작 뉴턴의 1666년과 그의 업적들. 아이작 뉴턴은 고향에서 무료함을 달래던 24살 시기에 미적분학, 역학, 광학 등 매우 폭넓은 분야를 거의 혼자서 완성시켰다. 당시의 학문 수준에서 볼 때 단숨에 다른 차원으로 비약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창조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뉴턴은 당시의 시대정신 속에서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 안타깝게도 이 점에 대해서는 거의 전해지는 것이 없다. 분명한 것은 뉴턴이 연금술에 푹 빠져 있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연금술을 이상한 마술사가 행하는 마범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당시에는 화학이 연금술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실험을 하려면 당연히 연금술에 의존해야만 했다. 그처럼 신학과 마술, 과학이 하나의 줄기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미적분학을 발견하고 중력의 법칙을 간파한 것은 물론 우주 전체를 상당히 정밀하게 기술하는 역학을 완성한 것은 그의 천재성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뉴턴이야말로 최후의 마술사이자 최초의 과학자였을지도 모른다. 만유인력의 이론을 완성시킨 프린키피아를 저술한 것은 뉴턴의 많은 업적 가운데 으뜸으로 꼽힌다. 이 책에는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책에서 뉴턴은 몇 가지 수학적 원리를 이용해 우주 전체를 통일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수학 하나만으로도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여기에 우주까지 끌어들여 수학적 정리로 설명하려 했던 것이다. 그야말로 보통 사람은 생각조차 못할 일이다. 뉴턴의 원대한 포부에도 불구하고 프린키피아를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다.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다. 현대의 물리역학 교과서와 달리 세상의 각종 기하학 증명이란 증명은 모조리 들어있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내용은 구체의 중력에 관해 기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뉴턴은 여기서 구를 부피가 없는 점으로 가정해 증명을 전개해 나간다. 이 증명은 태양계 전체의 운동을 계산할 때 태양과 행성을 크기가 없는 점으로 가정해도 된다는 결과로 이어진다. 뉴턴의 증명으로 계산은 훨씬 간략해졌고 그것은 천문역학의 진보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 프린키피아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뉴턴 역학의 3가지 법칙이 모두 기술되어 있다. 그 유명한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이다. 현재 우리는 이 3가지 법칙만으로도 우주의 3남한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가까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며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뉴턴은 프린키피아를 비롯해 미적분학, 광학 등 그가 완성한 연구의 대부분을 1665년과 1666년에 생각해냈다. 뉴턴은 1642년생이므로 24살 때 그런 엄적을 이룬 셈이다. 천재에게는 천재성을 꽃피우기 위한 숙성기가 있는데 뉴턴에게는 바로 이때가 그 시기에 해당된다. 그 무렵 뉴턴은 통속의 와인처럼 한창 숙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뉴턴이 대학에 다니던 1665년에는 런던을 중심으로 영국 전체에 패스트가 크게 유행했다. 런던 내에서만 사망자가 무려 7만 명에 육박하자 케임브리지 대학은 감염 확대를 우려해 휴교령을 내렸다. 일단 패스트에 걸리면 회복률이 50%밖에 안 될 만큼 치사율이 높았던 탓에 대학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모두 폐쇄되었다. 뉴턴은 할 수 없이 고향인 울즈소프로 돌아갔다. 고향에 돌아와 뉴턴은 자신의 연구에 매달렸다. 과학사에서 뉴턴이 재능을 발휘한 1666년은 경이의 해로 불린다. 이는 아인슈타인이 연구에 몰입하던 1905년을 기적의 해로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 뉴턴은 대학교 휴교령으로 고향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현대 수학의 중심으로 떠오른 미적분학을 생각해냈고 나아가 중력이론도 발견했다. 그 무렵 그가 했던 연구는 수학과 자연철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물리학이론 분야에서 20대 초반의 나이에 그만한 엄적을 이룬 사람은 뉴턴이 최초다. 뉴턴은 중력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 약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뉴턴은 커다란 지구를 점이라고 해도 전혀 모순이 없음을 증명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로 커다란 물체의 모든 부분에서 서로 중력이 작용하면 고려해야 될 수치들이 많아져 계산 자체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지구의 중량이 한 점에 집중해 있으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태양계의 천체와 우주 탐사선의 시뮬레이션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뉴턴이 이러한 정리를 증명해냈기 때문이다. 복잡한 세상을 복잡한 그대로 계산해야 한다면 아마도 천체의 중력은 계산해낼 수 없을 것이다. 소립자 하나하나에 작용하는 중력은 아무리 엄청난 계산 능력을 지녔더라도 계산이 불가능하다. 지금도 미항공우주국이 우주 탐사선을 띄울 때 뉴턴이 발견한 중력이론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뉴턴이 대단한 엄적을 남겼음을 보여준다. 빛의 본질은 입자라고 생각한 광학 역시 뉴턴의 업적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분야다. 뉴턴은 광학과 관련해 물리학과 생리학의 경계라 할 수 있는 실험도 했다. 안구에 자극이 주어졌을 때 주위의 사물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그저 물리학적 현상의 하나인지 아니면 눈의 감각 때문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자신의 눈을 직접 막대기로 찔러가며 연구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괴짜 과학자였던 셈이다. 이렇게 그는 고향에서 무료함을 달래던 시기에 미적분학, 역학, 광학 등 매우 폭넓은 분야를 거의 혼자서 완성시켰다. 당시의 학문 수준에서 볼 때 단숨에 다른 차원으로 비약하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창조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엄청난 비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패스트로 인해 대학에 내려진 강제 휴교령이었다. 만약 뉴턴이 평범하게 대학에 남아 연구를 계속했다면 과연 이 대단한 엄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